밤이 깊어가고 창밖엔 바람이 조용히 스치며 지나갑니다. 이 조용한 순간,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바람이 불고 있진 않나요? 잠들기 전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 하나가 마음을 덮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는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불교의 지혜와 심리 치유를 바탕으로 당신의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천천히 호흡하고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5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람을 붙들려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의 파도를 마주하는 법. 세 번째는 사라지는 달빛처럼 떠나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 네 번째는 분노의 얼굴을 직면하고 치유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비워진 그릇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5편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삶의 조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나 겪는 감정과 누구에게나 필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밤처럼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선사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여정이 끝난 후 또 다른 이야기로 당신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바람의 자리,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 이야기 1. 바람의 자리,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 산사는 늘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바람이 대숲 사이를 누비고 떨어지는 낙엽은 아무 소리 없이 흙 위에 내려앉았다. 27의 지호는 그 고요함 속에 자신을 던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떠다니는 먼지처럼 산란했다. 그는 세속을 떠나 이곳에 온 지 6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명상을 해도 연부를 외워도 마음은 조용해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이 멈출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어지러운가? 라는 질문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다. 어느 새벽, 지호는 스승인 선해 스님께 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님,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명상 중에도 잡생각이 끊이지 않고 어제의 일, 내일의 일, 하고 싶은 말과 하지 못한 말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요동치는 느낌입니다. 선해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잡으려 하지 마라. 잡지 말라고요? 그래, 마음은 바람과 같다. 너는 지금 그 바람을 붙들려 하고 있구나. 스님은 다음 날 지호를 데리고 대숲으로 향했다. 새벽의 안개가 숲 사이를 감싸고 나뭇잎 끝에는 이슬이 반짝였다. 그들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오래된 대나무 앞에 멈췄다. 스님은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호야, 바람이 보이느냐? 아니요, 바람은 볼 수 없지요. 그렇지.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너는 느끼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소리로, 흔들림으로. 그렇다면 네 마음속의 생각도 그와 같다. 보이지는 않지만 스쳐가는 것들이다. 그것들을 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린다. 지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숲 사이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 바람은 머무르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그제야 지호는 스승의 말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호는 홀로 앉아 명상에 들었다. 이번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지 않았다. 슬픈 기억이 떠오르면 그대로 흘려보냈다. 불안한 상상이 밀려오면 그저 지금 불안이 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며칠 후 스님은 조용히 한 구절을 건넸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억지로 닦으려 하면 오히려 더 흐려진다. 그저 가만히 두면 자연이 맑아지느니라. 이 말은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이었다.
지호는 이마를 곱씹으며 마음을 통제하려는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았다. 그는 늘 좋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 애썼고 나쁜 생각을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오히려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통찰이 있다. 수용 전념 치료 ACT에서는 생각은 조절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찰하는 대상이라고 말한다. 불안,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며 그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내면의 공간이 생긴다. 지호가 처음으로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았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억눌려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마음의 평온은 통제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란 걸. 생각과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이일 뿐이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지호는 여전히 대숲 사이에 앉아 있었다. 이젠 명상 중에 잡생각이 떠올라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금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 그의 마음은 조금씩 투명해졌다. 어느 날 밤 스님이 물었다. 지호야,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지호는 고요히 웃으며 대답했다. 스님, 지금 제 마음엔 바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붙들려 하지 않기에 그냥 지나가게 두고 있습니다. 스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되었구나. 이제 너는 너의 마음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법을 아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통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 밤, 지호의 마음에는 조용한 바람 하나가 영원히 머물렀다. 그 바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이제 그는 그 바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라. 그 안에 이미 깨달음이 있다. 선문염송.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든 통제하려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한번 속삭여보자. 나는 흘러가게 둡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야기 2. 파도의 마음, 불안의 물결과 마주하는 법. 해질 무렵 조용한 바닷가. 부드러운 파도가 해변을 씻고 먼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몸을 숨기고 있었다. 바위에 걸터 앉은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겉보기엔 차분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늘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은 오랜 시간 불안에 시달렸다. 대학 시절 발표 전날 밤이면 식은땀이 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조여들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다.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내 말이 틀리면 어떡하지? 다들 날 무시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덮쳤고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가 되었다. 심리 상담도 받았고 약도 먹었지만 완전한 안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작은 선방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닷가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다. 스님은 첫날부터 수연에게 말했다. 파도를 멈추려 하지 말고 그 파도에 앉아보거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바다는 너무 커서 무서웠고 그녀는 평소에도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며칠간 바다 옆에서 지내다 보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파도를 따라 호흡하는 순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스님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수행을 하려고 바닷가 절에 머물렀는데 밤마다 거센 파도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엔 그 소리를 참으려 했고 다음엔 귀를 막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파도 소리를 소음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듣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 이 파도는 나를 깨우러 오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그는 파도와 함께 명상하기 시작했고, 그 파도가 멈추지 않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그의 마음은 잔잔해졌다. 수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파도가 일었다.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파도가 되어 몰려왔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파도 위에 앉아보았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눈물이 흐르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았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하다. 하지만 이 불안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말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불안도, 두려움도, 고통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커지고 받아들이면 어느새 흐릿해진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맥락에서 노출과 수용을 강조한다. 불안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뇌는 그것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연이 매일 해변에서 체험하고 있는 실제였다. 며칠 후 수연은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파도가 높았다. 내 안의 불안도 함께 일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파도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러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수연은 여전히 바닷가에 있었다. 이젠 바람이 불어도 움찔하지 않았고 파도 소리에도 귀를 막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소리들을, 그 모든 흔들림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파도 위에 앉는 법을 배웠구나. 이제 너는 네 안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바다의 물결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연의 마음속 파도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비로 출렁이기 시작했다. 그 어떤 파도도 그 자체로 해롭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전부일 뿐이다. 이제 당신은 어떤가? 불안이 밀려올 때 당신은 그것을 밀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그것 위에 앉아볼 수 있는가? 오늘 밤 조용히 앉아 바다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속으로 되뇌어 보자. 이 불안은 나의 일부이다. 나는 그것과 함께 숨쉬며 살아간다.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야기 3. 사라지는 달빛. 무상함 속에서 떠남을 받아들이는 법. 작은 산골 마을, 봄의 끝자락.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연못 위로 흘러내린 달빛이 잔잔한 물결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그 연못가에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연, 올해로 83.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도연은 그날 이후로 거의 말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세 끼 밥은 먹었고 마당은 정성스럽게 쓸었지만 그의 얼굴엔 늘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내가 쓰던 작은 찻잔, 머리맡에 두던 수첩, 마류에 남은 그녀의 체온 같은 자취들. 그는 그것들을 하나도 치우지 못했다. 아내의 자리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비워두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근처 선방에서 내려온 스님이 도연의 집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도연의 안부를 걱정하며 부탁했던 모양이었다. 스님은 조용히 다가와 도연과 함께 연못가에 앉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나고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연못에 비친 달을 보십시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참 고요하군요. 저 달은 늘 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일 밤엔 저 달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구름에 가려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연못의 물이 마를 수도 있지요. 도연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스쳐 지나갈 뿐이지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의 집마당을 걷고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여보, 나를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늘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처음으로 아내의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그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다. 당신은 늘 무언가를 지키려고 애썼지요. 하지만 사랑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모든 붙잡음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 말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삶도 사람도 감정도 모두 머물지 않고 떠난다. 그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 머물게 된다. 도연은 매일 아침 작은 향을 피우고 아내의 사진 앞에 합장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으로가 아니라 고마움으로 두 손을 모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붙들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그 자리에 비움이라는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엔 햇살과 바람 그리고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상실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 애도의 과정이라고. 도연은 자신의 남은 시간을 그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가고 있었다. 몇 달 후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았다. 도연은 환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는 이제 아내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도 시작했다. 스님이 물었다. 달이 사라졌습니까?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달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달을 쫓지 않고 그저 비친 채로 두고 있습니다. 그날 밤 연못에는 다시 달빛이 가득했다. 그리고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사랑은 남는다. 그 사랑이 흐르게 놔둘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떠나갔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가? 달은 지고 또 뜬다. 그것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순간의 흐름 속에 잠시 가려진 것일 뿐이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내가 떠나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을 수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보자. 괜찮아, 이제 보내줄게. 그 자리에 다시 달빛이 머물 수 있도록. 이야기 4. 연기의 얼굴, 분노의 뿌리를 직면하는 법. 가을의 끝자락, 산사의 하늘은 높고 투명했다. 단풍은 붉게 타오르고 대숲 너머로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그 계절 속에 한 소년이 있었다. 15의 준호는 부모님과 함께 도시를 떠나 시골 절로 잠시 몸을 옮겼다. 그가 지닌 표정은 늘 굳어 있었고 말은 짧고 날카로웠다. 어른 나이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있었다. 스님들은 그의 행동에 조심스러웠다. 그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고 누군가 다가가면 몸을 움츠라거나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도울 때도 언제나 어깨에 긴장이 감돌았다.
글을 맡은 선경 스님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기다렸다. 말이 아닌 눈빛으로, 판단이 아닌 침묵으로 그 마음이 열리길 바라며 어느 날 준호는 부엌 앞에서 연기를 들이마시고 기침을 터뜨렸다. 손밑에 불을 피우다 장작이 타는 연기가 갑자기 몰려온 것이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격하게 창문을 열고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경 스님은 조용히 따라 나섰다.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따갑지. 너무 갑자기 밀려와서 앞이 안 보여요. 그렇지. 연기는 언제나 갑자기 오고 앞을 가린다. 그런데 그 연기, 사실은 불이 만든 것이지. 준호는 말없이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분노도 그렇다. 누군가가 네 앞을 가로막고 네 마음을 자극할 때, 그때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 그건 연기야. 하지만 그 밑엔 불이 있지. 불이요? 그래, 불. 화는 항상 갑자기 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속에서 타고 있었단다. 그 불이 식지 않았기에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선경 스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어릴 때는 무서웠는데 크면서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 선경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분노는 너를 지켜주려고 생긴 것이다. 너는 상처받지 않으려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든 거지. 하지만 그 분노는 계속 타고 있고 너의 시야를 가린다. 네 마음의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불교에서는 분노를 진이라 부른다. 탐, 진, 치, 삼독 중 하나. 그것은 파괴적인 감정이며 결국 자신을 해치는 독이다. 하지만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다. 현대 심리학도 비슷한 말을 한다. 분노는 2차 감정이다. 그 밑에는 슬픔, 수치심, 두려움 같은 1차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즉, 분노는 도와줘 라고 말하지 못할 때 튀어나오는 외침이다. 준호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스님과 함께 나무를 패며 땀을 흘리고 매일 저녁 연부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분노가 올라올 때면 그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을 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고 몸이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는 대웅전 앞에서 아이 하나가 실수로 그의 옷에 물을 엎질렀다. 과거 같았으면 소리쳤을 장면이지만 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선경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불을 꺼트리진 않았지만 그 불을 바라볼 줄은 아는구나. 그것이 첫 번째 치유다. 그날 밤 준호는 연기나는 아궁이 앞에 앉아 작은 쪽지에 글을 적었다. 분노는 나를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혔다. 이제 조금씩 벗어버려 한다. 나는 불이 아니다. 나는 불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분노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한다. 하지만 분노는 적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아픔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쫓아내려 하지 말고 등불을 켜자. 그럼 그림자는 사라지고 마음의 방 안엔 따뜻한 온기가 들어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어떤 불이 타고 있는가? 그 불이 만든 연기가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가? 오늘 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 아래에 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보겠다. 나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숨을 깊이 쉬자. 당신은 연기가 아니라 그 연기를 지켜보는 눈이다. 그 눈이 깨어나는 순간 모든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야기 5. 비워진 그릇,
채우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법. 늦게 올 산사, 대청마루 위로 눈발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정적은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날 아침 먼 도시에서 온 중년 남성이 산사를 찾았다. 이름은 상우. 그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시계를 찬 채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가 산사를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상우는 한 대기업의 중역으로 수십 년간 일해왔다. 성공적인 커리어, 넉넉한 재산, 멋진 집과 자동차,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피곤하고 무언가를 더 사거나 더 오르거나 더 잃어도 잠시뿐 다시 허전함이 스며들었다. 스님은 그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한 뒤 따뜻한 차를 내왔다. 상우는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님, 저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빈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주전자에서 천천히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차는 잔을 넘기고 접시 위로 넘쳐 흘렀다. 상우는 당황하며 말했다. 스님, 넘칩니다. 스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요. 당신의 마음도 지금 이 찻잔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그 잔을 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우는 말이 없었다. 그 말이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가슴을 찔렀다. 그는 지금껏 무언가를 계속 채우는 데만 집중해왔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소유. 하지만 마음속 그릇은 이미 넘쳐 있었고 진짜 행복은 그 안에 들어올 틈조차 없었다. 스님은 그를 대청마루로 데리고 나갔다. 눈이 천천히 쌓이는 풍경 속에서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눈이 내리는 걸 보십시오. 그것은 소리 없이 쌓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녹고 사라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채우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흘러가게 두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공을 말한다. 모든 존재는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속은 텅 비어 있다. 그러나 그 빈 것은 결코 허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다. 빈 그릇이기에 차를 담을 수 있다. 텅 빈 마음이기에 고요와 평화를 담을 수 있다. 상우는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고 그동안 자신이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망, 경쟁에서 이기려는 불안. 그것들은 오랫동안 자신을 끌고 왔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치게 만든 짐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이제 비워도 괜찮다. 더 이상 가득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말한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공간 속에서 피어난다. 마음을 채우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과 마주할 수 있다. 며칠 뒤 상우는 산사를 떠나기 전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여전히 제 삶은 복잡하고 제 욕심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비워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깨달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득 찬 잔은 흘려 보내야 하고 비운 잔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상우는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라디오도 끄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그 바람 속에서 한참을 조용히 웃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 지금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행복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무엇을 비워야 진짜 평화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뇌쉬는 그 숨결에 따라 하나씩 흘려보내자. 당신의 마음이 비워지는 그 순간, 어쩌면 이미 그 안에 평온은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5편의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신은 어느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통제하려 애쓰고, 때로는 불안에 휩쓸리며, 때로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지 못한 채, 혹은 분노와 상처 속에 머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선사의 이야기 채널은 이런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복잡한 하루의 끝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을 비추고 당신 안의 고요한 지혜와 마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천천히, 깊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께도 조용히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요한 밤, 편안한 숨, 평온한 꿈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